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손실나면 20% 메워준다. 비과세 한도가 아예 없어진다더라. 이런 말도 있던데. 요즘 국민 성장형 ISA 생산적 금융 ISA 얘기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으셨나요? 기존에 있던 ISA는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맨날 오르기만 하던 미국 주식은 이제 끝난 건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혼란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 들었는지, 그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국민 성장형 ISA와 청년형 ISA는 뭐가 다른지까지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전제 하나만 깔고 갈게요. 지금 나오는 혜택들 중 일부는 이미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검토 중이며 논의 중인 방향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댓글에서 낙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도 손해 안 보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정부가 밀어준다느니 국민 성장형 ISA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생산적 금융 ISA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말이 좀 어렵죠? 생산적 금융은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있는 돈을 국내 자본시장, 특히 국내 주식 시장 쪽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고 하는 돈이 아니라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기술 개발을 하곤의 경제 전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산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작정하고 만든 신규의 큰 틀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국민 성장형 ISA 그리고 청년형 ISA,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혜택입니다.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혜택. 요즘 가장 자극적으로 퍼지는 말이 있죠. 내 손실 나면 정부가 20% 메워준다. 여기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걸 내 계좌 손실을 나라가 현금으로 보전해준다처럼 받아들이면 바로 오해예요. 지금 거론되는 방식은 내 계좌 손실을 현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손실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정한 특정한 국민 참여형 펀드 같은 구조에서 손실의 일부를 후순위 재정보강 형태로 흡수해 완충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투자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정해진 상품에서만 최대 20% 수준까지 완충이 가능하다는 방향이 논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안전하다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판단이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중복 이야기예요. 원래 ISA는 기본적으로 1인 1계좌 중심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라 기존 ISA가 있으면 새로운 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죠. 현재 나오는 설명을 보면 신규 ISA는 기존 ISA와 병행 가능 쪽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서가 붙어요. 청년형과 국민 성장형이 서로 동시에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는 최종 안에서 확정될 문제고, 일부 보도에서는 청년형과 국민 성장형의 상호 중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나옵니다. 즉, 큰 흐름은 기존 ISA를 없애고 갈아타라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합해서 쓰게 만들겠다 쪽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혜택은 다들 제일 기대하는 비과세죠. 기존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기준으로 일반형은 순소득 200만원, 서민형은 순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잖아요. 솔직히 좀 감질났죠? 그런데 이게 대폭 상향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 같은 상향 수치가 거론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확정이 아니라 논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형 ISA는 혜택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청년형은 소득과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확대와 함께 납입액 일부 소득 공제 같은 추가 혜택이 논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총급여 7,500만 원 같은 숫자는 확정 팩트라기보다 거론되는 범위에서 바뀔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 시점에는 최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다 퍼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돈, 부동산에 잠자고 있는 돈을 전부 국내 증시로 끌어와서 한번 판을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자,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으로 무장한 국민 성장형 ISA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기존 ISA랑 미국 ETF 직접 투자랑 비교했을 때 도대체 뭐가 더 유리한데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투자 방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존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바로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같은 해외 추종 상품들을 마음껏 담을 수 있잖아요. 내 돈을 한국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우량 자산에 골고루 뿌려놓고 싶다.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였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요? 비과세 한도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였죠. 순소득 한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도 40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떼니까 수익이 좀 크게 나면 세금을 내야 해서 살짝 아쉬웠던 거죠. 그럼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 신규 ISA는 어떨까요? 국민 성장형, 청년형으로 나오느니 새로운 ISA는 장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비과세 한도를 확정 전이지만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안에서는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천만 원처럼 거론되는 수치도 있습니다. 청년형은 조건 충족 시 소득 공제 같은 추가 혜택이 논의되고 특정 펀드는 손실이 나면이 20%를 메워준다가 아니라 후순위 재정보강 형태로 최대 20% 수준 완충이 검토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단점도 명확합니다. 바로 혜택이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정부가 제발 우리 주식 시장에 투자해주세요. 하고 만든 거니까요.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글로벌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일반 계좌로 국내 주식 직접 투자하기입니다. 그냥 쓰던 증권사 어플 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장점은요. 완전한 자유라는 거죠. ISA처럼 혜택을 크게 받으려면 일정 기간 유지 요건이 붙는 구조와 달리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역시 세금입니다. ISA 같은 절세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타자.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웃게 했던 미국 주식 직구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를 직접 사는 거죠. 장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장 시장에 직접 노출되어 수익 잠재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단점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 22%입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지만 그 이상 번 돈에 대해서는 이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만약 1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즉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기만 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정부가 내 투자 손실까지 메워 주면서 세금을 깎아준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이 파격적인 혜택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이 가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 3가지를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안 듣고 가입하면 진짜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손실 20% 보조는 절대 공짜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투자 손실을 다 막아준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민 참여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만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의 투자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삼성전자, 내가 유망하게 보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이 펀드에 넣으세요 하고 정해준 곳에만 돈을 넣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투자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손실 나도 나라에서 20%는 막아주는데 뭐 대충 아무거나 사자. 이런 식의 재무주마, 투자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눈먼이 몰려드는 투기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혜택이 국내 주식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인 글로벌 분산 투자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여러분, 모든 돈을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 유럽, 인도 시장은 훨 날아가는데 나만 국내 시장에 돈이 묶여서 10년, 20년 동안 수익은커녕 원금만 까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도 그건 희망일 뿐이지 보장된 미래가 아니잖아요. 이 정책은 국내 증시가 화랑일 땐 엄청난 무기가 되지만 반대로 침체기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 이 모든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과세 한도, 소득 공제율, 손실보전 방안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이에요. 아직 법으로 확정된 팩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논의 중인 걸 마치 확정된 혜택인 것처럼 믿고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혜택이 축소될 수도내 심지어는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뜬구름 잡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찬물 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예요. 이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뜬구름 잡는 기대감을 싹 걷어낸 다음에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두 구간입니다. 출시 전엔 준비 그리고 출시 후엔 확정 조건 보고 실행하는 겁니다. 먼저 출시 전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뭐냐? 바로 기존 ISA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중개형 ISA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새로 나온다면서 기존 걸 왜 만들어요? 라고 묻는 분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고의 한도를 다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미리 계좌를 터놔야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혜택을 일단 확보해두는 일종의 보험인 셈입니다. 만드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비어있는 만능 통장 하나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나 자신을 아는 시간입니다. 내 투자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나는 원금 손실은 절대 못 참는 안정형인지 아니면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형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최소 3년 이상은 꼼짝없이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어떤 상품에 얼마를 넣을지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주시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 특히 연말에 나올 세법 개정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고 칩시다. 드디어 신규 ISA가 실제로 출시되고 최종 조건이 확정되면은 그때 실행입니다. 출시 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청년형 ISA와 국민 성장형 ISA 중에서 나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최종적으로 고르는 겁니다. 소득 공제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내 투자 중심 구조를 감수할 수 있다면 청년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단계 바로 실행입니다. 내가 미리 파악해둔 투자 성향과 자금 규모에 맞춰서 신규와 기존 세대 각각 얼마씩 돈을 넣을지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신규에는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국내 배당주나 성장주 펀드를, 기존 ISA에는 안정적인 글로벌 분산을 위한 미국 SP500 ETF를 담는 거죠. 어때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남들이 좋다더라에 끌려가면 결국 제도가 아니라 내 돈이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국민 성장형 ISA를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까는 것도 아니에요. 확정된 팩트와 논의 중인 변수를 분리해서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게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똑똑이었습니다.